안녕하십니까. 중남미정원의 최명호입니다. 보통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카르텔, 치안 문제, 그리고 불평등, 빈부격차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 팬데믹 위기에서 이 불평등, 이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를 듀얼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완벽하게 구분된 두 개의 별개의 세계가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24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고려하면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휴양지들, 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 파란 바다와 하얀 백사장. 백사장이란 말이 좀 오래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마치 낙원과 같은 곳에서 이렇게 휴양을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멕시코를 기준으로 봤을 때 멕시코의 북쪽은 이미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니어쇼어링,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마킬라도라 등등으로 상당한 공업지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멕시코 남부는 사실 중미의 다른 국가들과 그리 구별되지 않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 특히 멕시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치아파스 원주민, 치아파스 반군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주민 운동이 가장 강렬하게 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빈부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이기도 하고, 멕시코에서 가장 저발전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순적으로 이곳 유카탄 반도에는 마야의 유적이 엄청나게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깡쿤으로 대표되는 카리브해의 휴양지가 있으며, 그리고 정글, 그리고 신비함을 한껏 담고 있는 그 지하수, 지하호수라고 할 수 있는 세노테 등등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멕시코 남부입니다. 이 멕시코 남부의 저발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이 올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마야 열차, 트렌 마야입니다. 물론 열차 하나 뚫리는 거에 뭔 그리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미국도 골드러시 이전에는 철도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고, 골드러시 이후에 또 미국에서 철도가 그렇게 발달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68년도에 멕시코 시티에 지하철이 놓아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지하철 그리고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의 관광지와 휴양지와 그리고 고대 유적지를 연결하는 마얀 열차가 개통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역의 저발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낙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나누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면 분배 구조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보완하거나 혹은 더 좋게 나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멕시코의 트렌 마야는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죠. 인프라망이 깔리면 GTX가 됐던 뭐가 이렇게 깔리면 그 역 주변에 상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상권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지가 생기고 부동산 투자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 대출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도 몰리고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과연 멕시코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트램 마야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멕시코 현지에서 관광업을 하고 계시는 주소연님, 현지 멕시코에서는 엘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주소연님을 모시고 오늘 트램 마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칸쿤에서 올라투어 칸쿤을 운영하고 있는 주소연, 혹은 이쪽에서는 엘리라고 불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또는 북미에서 칸쿤으로 여행 오는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주로 치첸이사와 세노테 투어, 그리고 호텔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렌트사라고 하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투어를 주로 하는데, 간간히 한국의 여행사에서 팀의 여행을 의뢰하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가이드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테마는 역시 트램 마야인 것 같습니다. 트램 마야가 개통을 했는데요. 지금 6월 2일에 이제 멕시코 대선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뭐 올해까지가 현재 멕시코 대통령이 암로의 임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로의 임기 기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치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트램 마야를 개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멕시코 남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해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운송수단 중에서 비행기 등을 통해서 소수의 혹은 어떤 패키지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깡쿤이나 유카탄의 휴양지에 갈 수 있었고, 버스로 가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멕시코 전역에서 물론 철도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상황을 상정하는 겁니다만,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유카탄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첫 인상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트램 마야 타보시니까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들이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 트램 마야를 타면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메리다에서 칸쿤으로 이동할 때 트램 마야를 이용했습니다. 스낵이 포함된 프리미엄 등급을 탑승했었고요. 온라인으로 티켓 예약을 했었고, 외국인 거주자인 제 자격으로는 외국인 티켓 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는 그룹 번호를 넣고 현지 로컬 가격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개찰구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탑승을 했고, 대부분의 기차역이 인근 도시의 중심가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으로의 이동이 가장 걱정이어서 열심히 서치했었는데요. 아직은 기차가 편도 방향으로 하루에 한 2편 정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하루 종일 운영하는지도 좀 의문이었죠. 메리다는 시내 중심가에 2곳의 정류장이 있는 이에뜨람 전기버스가 있어서 이용했고요. 차비는 충전된 메리다 버스 카드가 있으면 14페소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 티켓만 구입하면 45페소였어요. 그래서 티켓을 구입해 탑승했습니다. 메리다 중심가엔 트램 전용 도로가 도로 중앙에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메리다의 센트로 히스토리코 구역 같은 데는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일방 통행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정체 구간도 무리 없이 지나갔습니다. 메리다 가까운 기차역은 메리다 떼야 역이고요. 메리다 바로 동쪽에 떼야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전기버스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탑승한 것 같습니다.
기차역의 공사는 다 완료됐더라고요. 다 완공돼서 널찍한 역 내 상점 자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이 마야 트렌 마야에 대한 기념품 판매하는 판매처가 있고, 그리고 상점 자리에 고마트하고 옥소 이렇게 두 개의 편의점만 운영하고 다른 상점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기차는 정확하게 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했고요.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처음 타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차가 도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촬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촬영을 했습니다. 예약할 때 보니까 일반적인 항공기 탑승할 때처럼 한 사람당 25kg의 수화물이 한 개씩 들고 탈 수 있고, 손으로 들고 타는 개인 가방 한 개를 소지할 수 있다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뭐 엄격하게 짐 검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개찰구에서 표 확인하면서 그냥 눈으로만 크기와 개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은 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좌석은 중간 복도를 두고 한쪽은 2명, 다른 쪽은 1명이 앉아가게 되어 있는, 한국에서 예전에 우등고속을 탔을 때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좌석을 조금은 더 널찍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넓고 소음도 별로 없고요. 조용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티켓이 프리미엄 등급과 투어리스트 두 등급이 있었는데요. 투어리스트 좌석은 환경을 모르겠는데 아마 2명, 한 줄에 4명 정도 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프리미엄 한 칸, 투어리스트 등급 한 칸에서 혹은 한 칸 반,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식당 칸처럼 보이는 곳 한 칸, 이렇게 차량이 열차가 단 3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어리스트 등급으로 타보는 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화장실은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일반 버스 안에 있는 화장실처럼 아주 좁더라고요. 비행기 안의 화장실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대중교통은 장거리 버스의 경우에도 화장실이 있고 한데 사실 냄새 때문에 한국 분들은 잘 이용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뭐 냄새 이런 건 없었고 아주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주변 환경이요. 기차 내에 스낵이 제공된다고 해서 또르따를 주문하고 음료수 하나를 주문해서 제공받았는데요. 양이 많진 않았고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맛은 아니었습니다. 또 유료로 음료나 맥주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따가 저 주문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친절한 승무원은 이동하는 동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문할 기회는 없었고요. 딱히 기차 내에 음식 반입이 금지되거나 한 건 아니어서 많이들 간식을 가지고 와서 기차 안에서 드시더라고요. 네, 그게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유카탄 땅이 그러하듯이 완전히 플랫하거든요. 끝없는 평지에 숲만 있는 풍경이어서 눈이 좀 시원했다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한 구경거리는 없었습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창밖 풍경 보는 건 치와와에서 열차 탈 때가 더 볼만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들었습니다. 약 3시간 30분가량 걸려서 칸쿤역에 도착했습니다. 칸쿤 아에로푸에르토가 이제 칸쿤 기차역의 이름이고요. 칸쿤 기차역은 규모는 굉장히 큰데 전체 건물도 다 완공이 안 됐고요. 들고 나는 길도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앞 길은 단 하나의 길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길을 공사 관계로 막아두어서 그쪽은 항상 트래픽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그 주변도 공사장인 채 그대로입니다. 흙이 잔뜩 쌓여 있고요. 아직도 크레인들이 많이 오가고 있고 작업해야 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직도 느린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건물 밖에 나오자마자 마야 버스가 서 있었고요. 센트로의 아데오 터미널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탑승했고 차비는 55페소였고 차비를 걷는 버스 회사 직원이 같이 탑승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데오 버스 한 대도 봤는데 뚫룸 칸쿤 아에로푸에르토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 칸쿤 공항에서 뚫룸으로 가는 몇 대 안 되는 아데오 버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두 대가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 들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칸쿤과 메리다 구간은 아데오 고속버스도 다니는데
기차는 진동이 없으니까 참을미에 약한 어린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기차 여행이 꽤 좋은 선택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트램마야에 대한 관심이 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손에 꼽히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일단 뭐 육가단의 생태계 파괴 등등을 얘기하면서 트램마야를 반대하는 그 여론이 뭐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미디어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지의 여론이 어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또 멕시코 내에서는 이게 선거와 겹치면서 선거 전에 이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대형 개발 호재는 여러 가지로 이용될 법한 뭐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레마에 관해서 현지의 그 어떤 여론들은 어떤지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거주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인 제가 느끼는 것과 멕시칸이 느끼는 것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차역까지 가는 길이 편하지 않고 멀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이용하면 정말 정글 한가운데 있어서 쉽게 들어가기 힘든 깔락그물 같은 유적지가 접근 선택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문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것, 이런 정도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엘린님께서 사실 주변에 인터뷰들을 좀 이렇게 하셨어요. 인터뷰 화면을 보내주셨는데 그 화면들은 제가 저희 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굉장히 익숙하죠. 부동산 개발 호재 중에서 이렇게 큰 호재가 별로 없으니까요. 굳이 예를 든다면 이제 뭐 KTX 정도가 개통되었을 때 혹은 KTX 역들이 막 결정되었을 때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뭐 부동산 개발, 뭐 투자, 뭐 이렇게 저 뭡니까 뭐 아파트도 좀 짓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멕시코가 미국에서 은퇴한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특히 멕시코 중부 고원 지역에 산미겔 데 아옌데, 깨레따로, 그리고 뭐 과나후아토까지 많은 지역이 은퇴한 미국인들의 어떤 마지막 좀 휴양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는 것으로 꼽히는데, 사실 유카탄 또한 뭐 지역적 특성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다, 밀림, 뭐부터 시작해서 고대 유적, 그 다음에 약간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가면 또 선선한 기후까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 그동안 접근성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일부 지역, 깡꾼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호재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막 빌라나 맨션 등등이 건설될 여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뚜레마야를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차역 부근과 기차역으로 통하는 도로 주변의 땅은 가격이 살짝 오르긴 했지만 이미 매입이 다 끝났고 개발 중입니다. 칸쿤은 공항 기차역과 공항 이 사이 길로 돌아서 칸쿤 남동부에서 센트로에 접근하는 와야간 길을 중심으로 타운하우스가 많이 들어섰어요. 호텔도 몇 개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쪽에 좀 재력이 있는 계층들이 센트로나 호텔 존에 접근하기 쉽고, 그리고 약간 외곽의 조용한 구역에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 같은 길에 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는 또 힙한 맛집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틱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플라야 델 까르멘은 기차역이 비교적 발전이 좀 덜 된 정글 쪽에 있는데요. 플라야의 정글 쪽 거주 지역은 인터넷 광랜이 원래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거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새로 지은 깨끗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영장도 있고 환경이 매우 좋았으나 센트로에서 멀고
광랜이 안 들어가서 인터넷을 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지역은 와이파이를 쓰기 위한 안테나를 새로 설치하거든요.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설치비만 한 4-5천 페소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매월 500페소에서 1000페소 사이를 내는데 그거에 비해서 속도는 당시에 한 10메가가 채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속도가 아주 느려요. 그래서 대부분 셀룰라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이야기 들으니까 기차역 주변의 주택지까지는 광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차역에는 광랜이 필요하니까 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최고 속도의 경제 발전을 한국에서 직접 본 입장으로 제가 볼 때 금방금방 뭔가 바뀐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충분히 멕시칸 그들의 속도대로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작년 12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많고 전체 구간이 개통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접근성을 마련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자연경관 좋은 곳 하나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1박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용이하게 편의성을 높이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숙박을 하면서 여행거리들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관광업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요새 국내에서 깐쿤은 신혼여행지로 굉장히 꼽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치첸이사, 세노테, 뭐 밀림 그 등등 굉장히 많은 그 볼거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 카리브해의 그 해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멕시코 내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망이 깔리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야, 이게 카리브해의 유람선과 연결된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 관광업 종사하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사람들도 칸쿤으로 놀러 올 땐 대체로 항공을 이용합니다. 이게 접근이 어렵다기보다 거리의 문제이다 보니 기차가 놓였으니 멕시코 시티에서 기차로 한번 가볼까?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렌마야는 마야 유적을 들를 수 있는 순환 열차를 놓아 빨렌케, 우시말, 치체니사, 깐쿤, 툴룸, 바칼라르, 깔라끄물 요런 곳들을 이런 유적과 관광지를 모두 들르는 열차를 만든다는 것에 더 의미적인 무게를 두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깐쿤 지역에서 빨렌케로 항공 이동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데오 버스로 치아파스 가는 노선을 타면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선이 심심치 않게 산적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안적인 면에서 열차는 매우 안전하게 보입니다. 저는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관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한정적일 수 있는데요. 안 그래도 한국 분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방문지 중에 하나가 바칼라르입니다. 저도 이곳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코스를 마련해 두긴 했지만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많이 꺼려 하십니다. 현재 만약에 모든 열차 노선이 오픈되어서 깐쿤에서 바칼라르를 기차를 이용해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하면 저도 상품은 바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이용해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 장거리 이동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분들에게 어떻게 어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신혼여행객을 비롯한 가족 여행자가 제게는 주 고객인데요. 주로 칸쿤의 호텔이나 리베라 마야의 리조트에 묵으면서 치첸 이사를 방문하는 투어를 저를 통해 대부분 원하십니다. 이때 만일 제가 기차 이용을 한번 구상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숙소에서 차량으로 픽업해서 기차역으로 이동하고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치첸이사 역이라든가 이곳까지 이동하고 여기에서 치첸이사까지 또 현지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첸이사를 보고 나면 다시 인근에 있는 세노테로 현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네, 이때 저는 주로 투어를 하기 위한 프라이빗 차량을 따로 마련해야겠죠. 이제 그러고 나면 바야돌리드 기차역으로 그 차량을 이동해서 가고 거기에서 칸쿤역까지 기차로 이동하고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또 다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짐을 들고 여러 번 차를 옮겨 타는 과정을 거쳐야겠더라고요. 그렇다면 프라이빗한 한 차량으로 데이 투어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이미 발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기차를 이용할지 그건 의문입니다. 만일 기차도 이용해 본다라는 체험을 추가하는 거라면 몇 박 숙박을 하면서 빨렌케도 들러보고 메리다도 들러보고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바칼라르를 들르고 빨렌케를 갔다 오는 이런 코스로 서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도는 두 가지 코스 정도를 따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은 해보았습니다. 캐리비안 유람선이 코스멜 섬과 마하우알 해변으로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오는데 짧게는 무박으로 있다가 가기도 하고요. 코스멜은 뭐 최소한 2박 이상 몇 박 묵으면서 플라야 델 카르멘으로 페리를 타고 나와서 툴룸이나 치첸이사, 세노테 혹은 에시카렛 이런 파크 등을 가는 투어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기차를 연계한다고 하면 기차를 이용해서 최소한 1박 이상 메리다까지 다녀오는 게 가능하다. 혹은 빨렌케를 다녀오는 게 가능하다. 요런 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렌케 유적을 보고 오는 걸 하려면 기차 여행만 2박 3일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루즈도 또 배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을 굉장히 스트릭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구상은 해보고 굉장히 광고할 수 있는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어렵게 구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개인 투어 고객이나 크루즈 투어 고객이나 기차를 이용하려면 현재는 열차의 배차 시간과는 매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차 이용에 너무 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고요. 열차의 배차 시간이 조금 더 여러 번 하루에 한 4번 이상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광지에서 강화되고 있는 듀얼 소사이어티 이중사회. 그러니까 뭐 관광객들 저기 뭐들이 있고 현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깡꾼, 뭐 이슬라스 모헤레스 등등 그 관광지들의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뭐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일자리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주변의 그 원주민들을 비롯한 저소득 그 노동자들을 빨아들이는 그 관광 도시들이 빨아들이는 현상을 재밌게도 깡꾼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깡꾼화는 제가 볼 때는 그 마얀 열차의 그 정거장 중심으로 뭐 이렇게 분화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멕시코 내에서 저소득 노동자들이나 거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멕시코 남부로 몰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유카탄, 캄페체, 치아파스 등등의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길 것도 같고 그런 면에서 또 도시 빈민 등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소득의 분배, 재분배 문제 등등도 여전히 고려 대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이런 쪽에 그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보시기에 현재 그
유카탄 혹은 깐쿤의 상황들, 도시 빈민의 상황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항상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이쪽에 일을 찾아 넘어오시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만나는 분들 물어보면 원래 어디가 고향이에요? 물어보면 전부 다른 주를 얘기합니다. 따바스코예요, 캄페체예요, 치아파스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유난히 이 지역이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멕시코 시티 등 오래된 대도시 동네에서 가끔 위험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젊은 실업자, 젊은 백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깐쿤이나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 이런 곳은 젊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영어만 돼도 임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리조트에 근무하면 기본 비용 외에 팁으로 버는 돈도 쏠쏠하고요. 그래서 외국어 학원이 항상 북적대고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 언제나 일을 하고 돈을 벌 기회가 있다 보니 사람들 간의 여유가 좀 많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버스는 항상 사람이 많아서 예, 서로 이제 북적대면서 가기 바쁘고 자기 스마트폰 보기 바쁩니다. 네, 대부분 스마트폰이 있고요. 예, 그래서 별로 그런 사고는 많지 않았고 물론 전문 소매치기 그룹이 있어서 관광객 등의 가방을 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빈도수는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도시 빈민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칸쿤 플라야 델 카르멘에 예전보다 물론 거지의 숫자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근데 거지가 몇 명 안 되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 거지를 다 압니다. 아, 거기 있는 그 할아버지 이렇게 다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약간 늘어나 보이기는 하는데 그분들 대부분 몸이나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거리 생활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거지도 실업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런데 도시 빈민은 있고 원주민들 중에 그 외부에서 일하는 게 익숙지 않은 정말 스페인어도 하지 못하는 숲속에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번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벌써 좀 많이 잊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팬데믹이었습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우는 2024년 5월까지, 5월에 이제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팬데믹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19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계절독감처럼 계절독감보다 못하다는 게 이제 덜 아프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인류는 코로나19에 면역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서부터 펼쳐진 코로나19의 상황들 락다운 되고 우리 정말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모두 같이 겪었는데 이제는 많이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대도시의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관광지에서는 정말 이게 모든 수입이 끊기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예 그 이동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관광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 심지어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껌도 팔고 담배도 팔고 이러는 노점 가판상까지 모두가 다 이제 정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소위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멕시코 남부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관광지 칸쿤을 비롯한 유카탄의 관광지에서 과연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메리다의 경우엔 그나마 의대도 많은 편이어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마스크도 굉장히 수급이 안 되어서 다들 옷을 다 잘라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고 다녔고요.
저는 그 당시에 플라야 데 카르멘에 있다가 민박집을 접고 칸쿤으로 이사한 상황이었는데요. 관광지인 이곳은 2020년 당시 약 2달의 락다운만 거쳤을 뿐 7월을 기점으로 일부이긴 하지만 호텔들의 영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는 외국에서 입국할 때 코비드 검사지를 확인하거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일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들이 다시 취항을 재개하자 미국, 캐나다에서 지원금을 받고 여행을 나오려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칸쿤 여행을 합니다. 아카풀코 쪽은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칸쿤에 영어권 프라이빗 투어를 하던 제 친구 여행사분들은 갑자기 바빠져서 그때 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만 그 전 락다운 때에 이미 이쪽에 생활을 접고 떠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남아있던 분들은 꽤 바쁘게 지냈던 것으로 들었고요. 저도 그때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투어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꽤 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치첸이사 그 더운데 마스크를 써야만 입장이 가능했고요. 더워서 많은 관광객들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부터 칸쿤 공항은 지금까지도 항상 바쁘고요. 매년 역대 최대의 인원이 유입됐다, 기록을 세웠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사와 민박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약 2, 3년을 그대로 멕시코에서 버티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 제 주치의로 생각하던 의사 선생님도 돌아가셨고 코비드 초기에 사망하셨고 제가 지금도 고용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치첸이사의 현지인 가이드도 당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서 결국 치아도 몇 개 잃으셨어요. 네, 그렇게 병에 다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 원주민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사망하고 고향으로 떠났다는 소식은 코인트리 대표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쪽은 검사가 무료도 아니었고, 네, 백신을 이제 놓기 시작했을 때 마침 이제 저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어서 백신 3번, 그때 2번, 3번 다 맞았고요. 예,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관광업을 하고 계신 주소연 엘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멕시코에서 관광업을 하는 주소연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엘리님께서 직접 인터뷰하신 인터뷰 장면들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멕시코 시티에서는 에릭입니다. 렌즈 한 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 마야 트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야 트렌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적인 기대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오, 이게 네. 입구 업그레이드 차이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일단 면에서요? 관광을 오는 사람들의 저는 그 옵션, 아주 좋은 옵션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비행기나 차로만 이동하는 곳을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멕시코에는 그 운송수단으로 이용되는 기차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마야 트렌이 생기기 전에는 저 북쪽에 치와와 지역에 체페밖에 없었고 체페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그쪽에 가는 사람보다는 이쪽 깐쿤이나 남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하나의 아주 크고 좋은 옵션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마야 트레인에 대해서 뭐 환경적인 영향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게 많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 마약 트렌 때문에 갑자기 교부가 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는데요, 멕시코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솔직히 뭐 정치에 관심 없는데요. 네.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그냥 그 밥에 그 반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멕시코 시티에서는 뭐 하는 얘기가 일단 지금 현 대통령이 있는 모레노 당에서 나온 클라우디아 시은범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럼 또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 그 양반이 멕시코 시티 그 시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선을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어떤 그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그 한국은 뭐 예전에 그랬죠. 뭐 서울시장 다음이 대통령이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리고 멕시코도 멕시코 시티 시장의 그 다음 행선지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또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시행범이 뭐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뭐 뉴스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선 후보가 3명인데 뭐 3명에서 뭐 엎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 밥을 그만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상관없고요. 난 날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네, 멕시코 살이 해보신 지 몇 년 되셨죠? 멕시코 사신 지? 저는 23년 됐습니다. 23년 차시고, 네, 자영업 24년 차죠. 네. 자영업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많죠. 아,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 멕시칸이랑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요. 네. 일단 얘네가 성향 자체가 뭔가를 알아서 먼저 하는 애들 없어 되게 수동적이죠. 되게 수동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시간 약속 잘 못 지키고 이런 것들이 일단 같이 일하는 게 되게 멕시칸 애들하고 되게 힘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 사람들이 나와서 괴롭힐 때가 간간이 있어요. 직접적으로요? 네, 뭐 허가를 내주고 돈까지 받아가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모발레라 그런 경우도 있고 뜬금없이 보건청이라고 그러나 위생청이라고 그러나 그런 데서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위생검사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제 뭐 한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얘네가 진짜로 단속을 나오고 진짜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커피값 밥값 뜯으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군요. 얘네 또 돈 필요하구나 지금 근데 그 돈을 뜯으러 그 단속을 나온 애들이 만약에 돈을 받는다고 해도 왜 얘네가 돈을 뜯으러 나왔구나 왜 얘네가 돈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냐면 그 돈을 걔네가 100% 다 못 먹습니다. 위로 이제 걔네들 상납이 들어가는 거죠. 걔네들 이제 위로 상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띄워주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걔네가 나오면 걔네가 지금 또 정권 말미고 또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고 자기네 자리가 보존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니까 얘네가 마지막으로 돈이 필요를 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대처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호박을 많이 붓고 계신데요. 이거 뭐에 쓸 음식이에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지금 비빔밥 200인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행사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와 있는 곳은 메리다인데요. 메리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1905년 약 119년 전에 이곳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애니깽이라는 그 선인장의 종류를 이제 하러 캐러 오신 속아서 이민 오신 그분들의 여기 멕시코 도착한 딱 119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5월 14일인데 5월 14일은 평일이라서 오늘 5월 10일 일요일에 그 항구에서 이제 행사를 하려고 그 행사 때 같이 먹으려고 지금 비빔밥 200인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녹아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지금 42도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Mi nombre es Ricardo Song, estudio ingeniería, soy de la Ciudad de México. 네, 오늘 여기 메리다에는 어떤 일로 오시게 됐나요? Porque, ¿qué razón tienes que venir para aquí en Mérida? ¿Por qué qué? ¿Por qué viniste hoy 메리다에 para acá? 사시나요? Por el 119 aniversario de la inmigración coreana en México. Estamos haciendo una celebración y vamos a preparar un platillo coreano. 아, 그러면 한인 후손 혈통이신가요? 관련이 있으신가요? ¿Eres descendientes coreanos? Soy un descendiente coreano, mi bisabuelo llegó en 1905 y se llamaba Ricardo Song Kim. 아, sí, qué bueno. Muchísimas gracias. 문제는 저기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질문, 그 마야 열차, 마야 트레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망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Primera 부분. pregunta, ¿qué opinión tienes de Tren Maya? ¿Qué opinión tengo? Creo que ha deforestado o ha eliminado muchos árboles, millones de árboles. Creo que no es bueno para la ecología. Yo no estoy de acuerdo con el Tren Maya. No me gusta. 오케이, gracias.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대선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a viene votación de presidente. ¿Quién va a ganar? Ajá, pero tú, ¿qué La opinión lechuga, la tienes? orejona, ¿qué se va a hacer? Ok. Yo voy a votar por Xochitl. Ah, ¿sí? Sí, Mm. sí. No me gusta Morena. ¿Tú eres moreno? sí. No, ya. ¿Por qué? Porque creo que es una opción diferente. Creo que sería un error votar por Claudia Sheinbaum. Entonces voy a votar por Xochitl. sí.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마야 열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혹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Tú sabes algo, cosas de como otras personas qué opinión tienen de Maya Tren, algo de buena cosa o algo de mala cosa? ¿Si has escuchado algo así o algún humor o todo eso? Creo que la gran mayoría coinciden que el Tren Maya no ha sido un acierto. Creo que la cuestión ecológica ha pesado mucho en el Tren Maya. Ha sido más las cosas malas que las cosas buenas. Muchísimas gracias, entrevista. Mucho gusto.